여러분, 우리가 인터넷으로 뭔가를 보낼 때마다요, 모든 데이터에는 일종의 디지털 엽서 같은 게 붙어서 가거든요. 오늘은 바로 그 엽서에 대체 뭐가 쓰여 있는지, 그리고 그게 우리 보안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,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건 그냥 기술 얘기가 아니에요.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맞아요. 모든 인터넷 데이터에는 이 주소 라벨이 붙어 있죠. 그런데 말이죠. 그 라벨에 적힌 내용이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미스테리입니다. 마치 우리 집 주소가 어떻게 도둑에게 이용될 수 있는지 묻는 것과 똑같죠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따라갈 거냐면요. 먼저 인터넷의 최초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IP4부터 시작할 겁니다. 그리고 그 설계도에 숨어있던 균열, 즉 문제점들을 살펴볼 거고요. 그 다음엔 해결책으로 등장한 IP6. 그런데 이 새로운 시스템이 또 어떤 그림자를 만들었는지, 그리고 이게 결국 뭘 의미하는지, 이 끝나지 않는 보안 경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보죠. 바로 인터넷의 혁신적인 기반, RFC 791 표준의 기반을 둔 IPv4입니다. 이걸 인터넷의 DNA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디지털 엽서 있잖아요. 그게 바로 이 IPv4 헤더입니다. 데이터 덩어리 맨 앞에 딱 붙어서 이 데이터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갑니다.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다뤄주세요 하는 모든 지시사항을 담고 있는 거죠. 크기는 옵션에 따라서 20에서 60바이트까지 좀 달라질 수 있고요. 여행 가방에 붙이는 꼬리표 같은 거예요. 자, 이 헤더 안을 한번 들여다보면요. 이게 참 재밌어요. 보내는 사람, 받는 사람 주소는 당연히 있고요. Time to Live, 줄여서 TT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패키지 인터넷 세상에서 길을 잃고 영원히 떠도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수명 타이머예요. 그리고 프로토콜 필드는 이 데이터가 영상인지 아니면 그냥 텍스트인지 같은 종류를 알려주고 단편화 필드는 큰 데이터를 잘게 쪼갰다가 나중에 다시 합치는 설명서 같은 거죠. 어때요? 되게 간단하고 명료해 보이죠? 하지만 바로 이 단순함 속에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. 자,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. 네트워크를 잘 돌아가게 하려고 엔지니어들이 정말 영리하게 설계한 바로 그 기능들이 공격자들 눈에는 더 영리하게 악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보였던 거죠. 잘 만든 도구가 순식간에 무기로 번하는 것과 같아요. 이 문장이 정말 핵심입니다. 네트워크를 원활하게,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고안된 기능들이 어떻게 공격의 발판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예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이건 정말 양날의 검 같은 거였어요. 자, 이게 바로 단편화 공격이라는 건데요. 한번 보세요. 원래 단편화는 큰 데이터를 어떤 네트워크에서든 문제없이 보내려고 만든 기능이에요. 근데 공격자는 이걸 악용하죠. 악성 코드가 담긴 큰 덩어리를 아주 잘게 쪼개서 보내는 거예요. 이때 첫 번째 조각은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위장해요. 그럼 방화벽은 보통 첫 번째 조각만 쓱 보고 문제 없네? 하고 통과시켜 주거든요. 근데 진짜 위험한 내용물들은 그 뒤에 줄줄이 따라서 들어와서 안전한 내부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. 방벽을 속이는 정말 교묘한 현대판 트로이 목마인 셈이죠. 아까 봤던 그 TTL, 패킷 수명 타이머 기억나시죠?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네트워크 관리자한테는 이게 무한 루프를 막아주는 고마운 안전장치지만 공격자한테는 최고의 정찰 도구가 됩니다. 이 TTL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해서 목표물까지는 라우터를 대충 몇 개 거치는구나. 심지어는 이 서버는 윈도우를 쓰는군 하고 네트워크 내부 구조랑 시스템 정보까지 다 알아내버리는 거죠. 이건 뭐 적진의 지도를 훔쳐보는 거나 다름없어요.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,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IPv 주소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습니다. 바로 차세대 주소 시스템, IPv6가 등장한 거죠. 낡고 위험한 집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. 이 숫자 좀 보세요. 와, 340간이라고 읽는데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사실상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. IPv6는 주소 고갈 문제를 그냥 한 방에 해결해 버린 겁니다. 이제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 하나하나에 IP 주소를 할당하고도 남을 정도니까요. 근데 IPv6는 단순히 주소만 늘린 게 아니었어요. 헤더 구조를 40바이트,
딱 고정된 크기로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서 라우터들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. 불필요한 기능들은 과감하게 덜어낸 거죠.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이라고 할까요?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. IPv4에서는 모든 라우터가 일일이 계산하느라 바빴던 헤더 오류 감사 기능, 즉 체크섬이 아예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아까 보안 문제를 일으켰던 단편화 기능은 꼭 필요할 때만 쓰는 확장 헤더라는 옵션 창고로 이사를 갔죠. 핵심 헤더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거예요.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 번 뒤집힙니다. 불필요한 기능들을 확장 헤더라는 곳으로 옮겨놓은 이 우아한 해결책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롭고 복잡한 보안 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. 마치 새로 개발한 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된 것과 같았어요. 확장 헤더라는 게 뭐냐면요. 말 그대로 필요할 때만 붙여 쓰는 그런 추가 기능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IPv4 헤더에 복잡하게 섞여 있던 옵션 기능들을 이곳으로 다 옮겨와서 기본 헤더는 가볍게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기능을 확장할 수 있게 한 거죠. 스마트폰에 필요한 앱만 골라 설치하는 것처럼요.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. 이 확장 헤더를 여러 개 이어서 기차처럼 길게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공격자들이 악용한 거예요. 아주 복잡하고 긴 확장 헤더 체인을 만들어서 보내면 많은 보안 장비들이 이걸 보고 와, 이건 너무 복잡해서 못 보겠다 하고 검사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. 결국 악성 코드는 검문소를 무사 통과해서 유유히 내부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결국 이 확장 헤더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협들을 만들어낸 거죠. 방화벽을 우회하는 건 기본이고요. 일부러 라우터한테 복잡한 계산을 잔뜩 시켜서 과부하를 일으키는 서비스 거부 공격도 가능해졌어요. 심지어는 확장 헤더의 빈 공간에 훔친 데이터를 몰래 숨겨서 외부로 빼돌리는 은닉 채널로 악용되기도 합니다. 이건 정말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. 자, 이제 결론입니다. IPv4와 IPv6, 이 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이버 보안이란 결국 끝나지 않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인 거죠.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. 인터넷 프로토콜 설계는 단순히 기술적인 선택이 아닙니다. 그 자체가 보안에 직접적이고 아주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전략적 결정이라는 거죠. 오늘 내용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들 딱 3가지입니다. 첫째, 모든 기술 설계에는 처음부터 보안적인 장점과 단점이 함께 숨어 있다는 것. 둘째,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안에는 완성이란 없다는 겁니다. 끊임없는 적응만 있을 뿐이죠. 이 이야기는요, 단순히 IP 주소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스마트폰, 컴퓨터, 모든 기술의 내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과연 또 어떤 전쟁들이 숨어 있을까요? 우리가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,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?